네, 동시효과 상황에 이어서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인데요. 장초반 국내 증시 흐름과 또 거래 동향, 또 편입해 보면 좋을 종목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말씀 주실 또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네, 오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그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대만의 TSMC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생산에 차질이 없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한 가동을 하기까지는 좀 수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에 한파에 뭐 가뭄에 계속해서 반도체에 이제 칩 부족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텔레칩스라는 업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텔레칩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지금 이제 뭐 많은 이제 대부장 업체들이 많고 또 그렇죠. 중간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럽 국가들 쪽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텔레칩스가 파운드리 업체가 아니고 패블리스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패블리스죠. 맞습니다. 설계만 하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설계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텔레칩스를 좋게 볼 이유가 없을 것 이유가 같다. 없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설계만 한다면 이 업체를 뭐 들여다본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게 삼성에서 이 업체를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 설계를 맡기고 삼성 공장에서 이 생산을 지금 생산을 하고 하나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성에서 굉장히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으면서 생산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텔레칩스가 기술이 좋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MP3 시절부터 이 네, 업체가 네. 굉장히 기술이 돋보이던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자동차 생산이 현대 기아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 설계 전문 업체로 봐서는 파운드리 삼성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매출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네. 많은 업체들이 논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가전제품하고 다르게 한 번 타면 굉장히 길게 타는 그렇죠. 네. 그런 뭐 제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한 번 생산하면 뭐 주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기업들이 뭐 반도체를 생산해도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은 뭐 요새 우리나라는 6개월에 한 대씩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네. 텔레칩스는 오토모티브 말고도 다른 쪽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텔레칩스도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다른 대부분의 스마트 그런 기기? 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설계도 하고 삼성과 함께 생산도 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솔루션 쪽에도 좀 있죠. 뭐 멀티미디어 솔루션이라든지 네, 이쪽으로도 맞습니다. 네, 칩스를 그쪽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아까 김기성 앵커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제작만 하는 거를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를 패블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패블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설계만 전문으로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또 지금 두 번째 소부장이다 텔레칩스를. 네. 그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모멘텀이 없지 않나.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전문가님이 그동안 너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텔레칩스 이런 게 한 방이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 우선 뭐 TSMC가 이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TSMC 공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만 정부에서 물 공급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그렇죠. 네. TSMC 공장이 있는 그 주위에 굉장히 물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이게 TSMC 자체 공장 자체 이제 주변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아무래도 공장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TSMC만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네. 미국 텍사스주에 몰려 있는 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죠.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지금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인데 세계 1, 2, 4위 업체가 바로 이 텍사스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가 NXP라는 회사고요. 네. 또 2위가 인피니언, 그리고 4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TI 죠. 회사인데요. 네. 이 세 개의 공장이 지금 가동을 멈추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만 이제 글로벌 자동차의 130만 대 정도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솔루션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다 그 얘기에 대한 관련한 뉴스인가요?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이제 반도체 왜 어제 가지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오셨잖아요. 네. 반도체를 이제 마지막에 다 조립하고 나서 거기에 덮이는 패키징을 예. 하는 그런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솔루션 굉장히 또 관계가 많은 기업이라 잠깐 언급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면 전 세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는 뭐 아이오닉 5가 당장 문제가 있고요. 폭스바겐도 1분기에 10만 대 감산하고 있고 포드도 북미에 있는 6개 공장을 지금 이제 최소 한 달 정도 멈춰야 한다고 하고요. GM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있는 일부 공장들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반도체를 또 설계하고 만드는 걸 동시에 하고 있는 이 텔레칩스라는 업체가 굉장히 좋은 업황을 맞을 근데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칩스를 갖다가 IDM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업체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죠. 아직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을 등에 업고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좋은 업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칩스가 설계한 도면대로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의 전략 납품이라고 봐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부품들은 또 현대 기아차에는 전략 납품이 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주요 자동차 업체들에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벤츠,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텔레칩스에서 부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업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팹리스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 부분 빼놓고는 사실은 별로 그 경쟁력이 없고 큰 기업들이 맞아요. 없는데 텔레칩스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팹리스 시장에서 팹리스 업체로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어떻게 봐요? 네, 사실은 팹리스 부분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게 삼성에서 찍었다는 자체가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업체들에서도 이 설계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텔레칩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잘 생존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해서 설계를 해도 네.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에서 텔레칩스의 설계도대로 생산을 해준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하나 그렇죠. 걱정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차량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납품 물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장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좋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올 1, 2분기 뭐 길게는 금년 안을 본다면은 사실 실적은 그다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어떻게 그 다른 증권사 같은 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뭐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가 이제 감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는 계속해서 팔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보자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고 시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94% 이상으로 94%요? 네. 와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텔레칩스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뭐또 다른 어떤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텔레칩스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KT의 셋톱박스를 납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이제 지금 집콕 시대에 네, 맞았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집에 이제 셋톱박스 하나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KT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기업을 하나 만들면서 지금 기가진이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모멘텀으로 또 이제 기가진이 KT 쪽 납품 이제 소재 부품이라고 하시죠? 부품 쪽으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뭐 제가 지금 현재는 16,250원 정도. 네. 지금 16,6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네. 6% 넘게 올랐네요. 네, 근데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한 2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그래도 2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데는 19,000원 정도 오퍼는 데는 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적자가 많이 났잖아요. 네, 이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계약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좋은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1분기에만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주가 차트 보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엊그저께 가져오신 거에 보면은 W자 이렇게 분석을 갖고 오셨고 네. 오늘은 M자 분석 갖고 오셨는데 네, 이 맞습니다. 둘의 차이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M자와 W자의 차이는 알겠는데 네. 이게 어떤 주가에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좀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 W자를 갖고 온 건 이 주가가 이제 2번 정도 밑에 하방에서 올라가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 올라간다. 이런 뭐 얘기들 많이 하고요. 시쳇 말로 쌍바닥 찍었다. 쌍바닥 뭐 이렇게 그렇죠. 찍었다. 네, 아.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새 또 대두되는 것들이 또 M자설도 굉장히 많이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고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는 내려가나요?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을 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텔레칩스의 주가를 보시면 M자가 더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보면 2번의 모멘텀이 있었고 또 짧게 본다면 지금 올해 들어서만 2번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잠깐 보일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 있겠습니다. 어제 SK 네. 얘기했었잖아요. 뭐 M&A 뭐 이런 얘기했을 텐데 네네.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M&A 할 가능성은 없나요? 너무 이렇게 덩이가 큰가요? 어때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SK 하이닉스에서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텔 부분에서도 흡수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텔레칩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댓글 달린 것 보면 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텔레칩스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KTX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올라갈 때는 군뱅이 같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현대 텔레칩스가 되든 삼성 텔레칩스가 되든 아마 그 소액 주주들의 좀 소망이. 가냘픈 소망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가장 뭐 자동차 반도체에서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중에 안전 ADAS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네. 현대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랬죠. 현대차 덕분에 이 정도 다쳤다. 그 이런 얘기 얘기들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텔레칩스입니다. 어. 이외에도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한 6개 정도의 주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 또 현대의 소식들이 텔레칩스를 한 번 더 뛰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끝으로 투자자분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네, 사실 우리 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다가 한 이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럴 때 금요일에 맞았습니다. 금요일 장세에서는 항상 좀 하락하는 장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하락대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투자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해외에서는 3,700이 목표 주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에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